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는 경제해우소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왜 반드시 주식이라는 거친 바다의 소액이라도 배를 띄워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은퇴라는 단어가 아직은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차가운 성적표 하나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취업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약 30세입니다. 사교육에 수억 원을 쏟아붓고 대학과 스펙 쌓기에 20대 청춘을 다 바쳐서 얻어낸 첫 직장의 출발선이 30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평균 퇴직 연령입니다. 2023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3세에 불과합니다. 불과 19년 정도 일하고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살에 취직해서 50살이 되기도 전에 소득의 절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 통계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현재 2030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퇴직 연령이 더 앞당겨질 수도 혹은 고용 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은 정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혹은 사업부진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등 떠밀리듯 직장을 나옵니다. 정년까지 버텨서 당당하게 꽃다발을 받으며 퇴직하는 사람은 전체의 9% 남짓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비중이 10%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년 퇴직은 이제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남성은 40대 중반 이후,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부터 근속 연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떤 이유로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며 노후를 준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수십 년째 안고 있습니다. 30세에 취직해 49세에 퇴직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직을 전전하다가 연금이 부족해 결국 노인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체인이 우리 바로 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19년이라는 짧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단순히 월급을 아껴서 적금을 드는 것만으로 남은 50년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화폐 가치는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 대신 일해줄 자본을 키워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 20만 원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은퇴 절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왜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대안인지 그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주식이어야 하는지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은 위험하고 금이나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기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정리한 자산별 수익률 차트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M 펌 2년에 단 1달러를 각 자산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200년 뒤인 2000년대에 그 가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한 1달러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 무려 7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이 되었습니다. 반면 장기 채권은 약 1778달러, 당위 채권은 281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은 어떨까요? 겨우 4.52달러입니다. 심지어 현금인 달러는 0.05달러로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 원금의 95%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우리 주머니를 터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결국 주식뿐이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지난 200년간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대공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몇 년 동안 바닥을 기며 사람들의 애를 태우던 순간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떤 악재에도 결국 회복했고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금 포트폴리오의 30%에서 8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 고가를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식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암호화폐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 가격이 가장 심하게 출렁이는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며 멀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위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려는 사람들에게 주식은 도박과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 10년,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2030 청년들에게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금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변모합니다. 주식의 변동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 수익률로 수렴하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식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자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금이나 채권, 부동산도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금은 경제 위기 때 훌륭한 피난처가 되고 부동산은 거주 안정성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식처럼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합니다. 금덩어리를 금고에 10년 넣어둔다고 해서 금이 스스로 새끼를 치지는 않습니다. 채권 역시 정해진 이자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기업의 임직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주인 여러분과 나눕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려서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집니다. 즉, 스스로 일하며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산은 오직 주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소액이라도 주식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소액이라도 당장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세대 여러분이 지금 당장 10만 원 혹은 2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시장에 발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금을 불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살펴본 제레미 시겔 교수의 200년 자산 수익률 차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식은 연평균 6.6%라는 놀라운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며 1달러를 약 70만 달러로 불려주었습니다. 반면 현금인 달러는 매년 가치가 1.4%씩 하락하며 결국 0.5달러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70만 배라는 차이는 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시간이 복리와 만나 만들어낸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2032 세대에게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30년에서 50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0살에 취업해 49살에 퇴직하는 단 19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정년 퇴직을 하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이 전체의 1%에 불과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결국 스스로 일하며 가치를 불려나가는 자산뿐입니다. 주식은 금이나 채권과 달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제품 가격을 올려 대응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이 주주로서 그 기업의 지분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도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년 혹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은 예금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예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을 상실하는 확실한 손실을 보장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을 견뎌낸 시간만큼 보상을 돌려줍니다. 2030 세대가 소액으로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큰 돈이 생겼을 때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10만 원으로 겪는 하락장은 여러분에게 값진 경험이 되지만 나중에 은퇴 자금 1억 원으로 처음 겪는 하락장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자산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30 세대에게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40대 중반 이후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소득의 절벽이 기다리는 한국의 고용 환경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동반자는 여러분이 젊을 때 심어둔 주식이라는 나무입니다. 지금 당장 커피 한 잔, 술 한 잔 값을 아껴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모아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훗날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주식판의 숫자가 그냥 도박장의 칩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샀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혹은 직장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고용한 경영진과 수만 명의 직원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이 가진 진정한 힘, 즉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금이나 채권, 부동산과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금은 경제가 위태로울 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만 그 자체로 무언가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전에 금괴 넣어둔 금 한 덩어리는 10년 뒤에도 여전히 금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채권은 또 어떤가요?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주는 차용증일 뿐, 그 기업이 엄청난 혁신을 이뤄서 이익이 10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몫은 처음 약속한 이자뿐입니다. 부동산 역시 거주 안정성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들고 세금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는 서핑보드와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려서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집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 라면 가격을 올리고 커피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이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그 이익은 다시 주주에게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기업의 가치도 함께 연동되어 올라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겔 교수의 200년 데이터에서 주식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청년 여러분, 소액이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5만 원으로 산 우량주 한 주는 단순히 5만 원어치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고용 계약서와 같습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 일론 머스크나 팀 쿡 같은 천재 경영자를 나의 대리인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평범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기회입니다. 큰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 가는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소액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 결실의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현금은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야 합니다. 앞서 데이터에서 보았듯이 200년 동안 현금의 가치는 95%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에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내 자산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은퇴가 한참 남은 여러분에게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떨어지면 더 싼 가격의 지분을 모을 수 있고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서 좋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 주식은 그 어떤 자산보다 정직하게 보상해 줍니다. 스스로 일하는 자산에 내 미래를 맡기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청년이 당장의 변동성에 가슴을 졸이지만 200년의 역사를 통틀어 주식만큼 정직하게 우상향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능과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산 그 작은 한 주가 훗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숲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또한 주식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행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내가 산 주식의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여러분이 본업에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종 3비 세대에게 주식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훌륭한 경제 교육 현장입니다. 소액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야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그 민감함이 결국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으로 변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 달에 술 한 번 덜 마시고 옷 한 벌 덜 사는 그 돈이 30년 뒤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식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엔진입니다. 그 엔진에 여러분의 미래를 연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복리의 마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액을 거대한 눈덩이로 만드는지 그 수학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가 붙는 것을 넘어 그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2032 세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한 명은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씩 딱 10년 동안만 주식에 투자하고 35살부터는 추가 납입 없이 묵혀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25살에는 흥청망청 놀다가 35살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환갑이 될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 사람입니다. 자,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훨씬 오랫동안 훨씬 많은 원금을 부은 두 번째 사람이 부자여야 할 것 같지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단 10년만 먼저 시작해서 씨앗을 심어둔 첫 번째 사람의 자산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10만 원, 20만 원은 단순히 지금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연평균 7%의 수익률로 30년을 굴린다면 여러분의 10만 원은 약 7.6배인 76만 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소비하는 치킨 두세 마리 값이 30년 뒤에 여러분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소액이라서 의미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시장의 풍파를 견디는 맷집이 생기고 자산이 불어나는 원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월급이 오르면 혹은 목돈이 생기면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버리는 일입니다. 목돈 1억 원을 가지고 4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매달 20만 원씩 20대에 시작하는 것이 최종 수익금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타이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 그 자체를 요구합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은 주가가 떨어져도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상승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은퇴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수익이라는 보상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20%, 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의 지평에서 보면 그런 하락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락장은 더 많은 수량을 싼값에 모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이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에 가장 효율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정기적인 투자는 평범한 직장인이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단 한 주의 우량주라도 담으십시오. 그 한 주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숲의 첫 번째 나무가 될 것입니다. 복리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다면 복리는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하인이 되어 평생을 봉사할 것입니다. 주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적은 외부의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조급함입니다. 특히 정보의 속도가 빛보다 빠른 2026년을 살아가는 2030 세대에게 천천히 부자 되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옆 나라 주식이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 올랐다거나 동료가 암호화폐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가 한 주씩 모아가는 우량주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 변동성이 가장 높고 위험한 자산이 맞지만 그 시계열을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순간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당위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주식을 사업의 지분이 아니라 가격 맞추기 게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매일 변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의 200년 데이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과 공황 속에서도 주식은 결국 연평균 6.6%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산을 약 70만 배로 불려주었습니다. 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금은 가치가 95%나 사라졌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속아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이 거대한 우상향의 열차에서 스스로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면 조급함보다 무서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 3세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0세에 어렵게 취업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의 황금기는 차에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남은 50년의 인생을 지탱할 자본의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박을 노리는 투자는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도박에 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는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내 자산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의 지분을 싼값에 확보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투자의 비결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맷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일찍 시작한 2030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과 복리가 마법을 부릴 시간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른 기업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일하고 있다면 가격은 결국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자산은 결국 주식뿐이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으십시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가 산 기업의 주인이 되어 그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 그것이 소액으로 시작해 거대한 부를 일구는 2030 투자의 정석입니다. 자,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튼튼한 장갑을 끼웠으니 실제로 어떤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2031 세대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내 주머니 사정이 작으니까 한 방에 터질 종목을 찾자는 조급함입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는 요행을 바라는 투자는 결국 여러분을 도박사로 타락시키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레미 시겔 교수가 보여준 그 위대한 200년의 우상향 곡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곡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특정 한두 기업의 대박이 아니라 인류의 지능이 결집된 시장 전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 투자자일수록 가장 먼저 지수라는 든든한 기초공사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지수인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한 주씩 모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에이, 재미없게 무슨 지수 투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개별 기업의 부침은 누구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어도 인류가 어제보다 오늘 더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욕망은 200년 동안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개별 기업을 고르고 싶다면 2026년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뚫고 나갈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을 보셔야 합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우리는 가격을 올릴 테니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전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우리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후보군입니다. 소액이라도 한 주 가격이 비싸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년의 금융 환경은 소수점 거래가 완전히 정착되어 단돈 1000원으로도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여기서 분산 투자의 핵심 전략인 코어 세틀라이트, 즉 핵심과 위성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자산의 80%는 앞서 말씀드린 지수 ETF나 초우량주 같은 든든한 핵심에 담아두고 나머지 20%를 여러분이 공부해서 확신이 드는 혁신적인 성장주나 배당주 같은 위성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목을 고를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서비스, 내 삶을 압도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소액 투자의 장점은 내가 직접 그 회사의 고객이 되어 제품의 경쟁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그 돈이 다시 내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종목 선정의 원칙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수익률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2030 세대에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스트레스 없는 실전 매매 기술은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은 수량의 주식을 사게 되지만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똑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평균 매수 단가는 시장의 평균보다 낮아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2종 3비 세대에게 주식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수량을 모으는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퇴 전까지 확보해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 숫자가 아니라 나 대신 일해줄 기업의 지분 수량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의 차트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200년 동안 주식은 연평균 6.6%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6.6%라는 숫자는 매일 주가 창을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계적으로 수량을 늘려온 사람들이 온전히 누린 결실입니다. 실전 루틴은 아주 간단해야 합니다. 월급날이나 특정길에 맞춰 증권사 앱에 자동 매수 기능을 설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주가 창을 지우십시오. 주식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다면 이제는 그 엔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을 극대화해 줄 연료 탱크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자산 배분과 절세 계좌의 활용입니다. 2026년 오늘날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현금은 단순히 가치가 깎이는 나쁜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우량한 주식들을 헐값에 던질 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2030 세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절세 주머니인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이 계좌들은 단순히 돈을 묶어두는 곳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도둑으로부터 여러분의 복리 수익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떼어가게 됩니다. ESR 계좌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5.4%라는 세금을 아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15.4%의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실질소득을 높여줍니다. 49세라는 평균 퇴직 연령이 목을 죄어올 때 이 절세 계좌 안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산들은 여러분을 노인 빈곤의 위협에서 구해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당장 쓰고 싶은 유혹을 참고 이 계좌들의 자금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투자자의 길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폭락장은 재앙이 아니라 사실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차분하게 바구니를 들고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정리한 200년의 데이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대공황부터 팬데믹까지 수많은 절벽이 있었지만 그 어떤 폭락도 주식시장의 거대한 우상향 곡선을 영구적으로 꺾지는 못했습니다. 왜 2030 세대에게 폭락장이 기회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돈을 찾아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은퇴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락장을 견디고 회복을 기다릴 압도적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30% 떨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돈으로 30%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는 초특가 세일 기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고점에서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하락장에서 조모, 즉 폭락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수량을 모으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2003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본입니다. 그 자본을 폭락이라는 기회와 결합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때 도망치지 않았던 자신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소액이라도 보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동자의 시선에서 자본가의 시선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쓰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단순히 지출의 대상이었다면 주주가 된 이후에는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49세라는 이른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남들이 소득의 절벽 앞에서 당황할 때 이 청년은 이미 자신을 위해 일해준 주식 엔진 덕분에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이 퇴직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영원한 엔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10만 원의 투자가 30년 뒤에 여러분에게는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구원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는 나 자신을 믿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내가 고른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인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아오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